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1월 22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며 직에서 물러나라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이 충돌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심과 한심 갈라져 싸우지 말고 민생부터 챙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대기업보다 낮은 증가율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의 배터리 성능을 조작하고 짝퉁 부품으로 바꿔 35억 원어치나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 다가구 주택의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본인의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라며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와 당무 개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임을 한 위원장이 확인하고 동시에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그는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의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직을 받아들였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선민후사하겠다면서 변화된 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민주당으로 인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걸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 윤심, 한심 갈라져 싸우지 말고 민생부터 챙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정말 미안하지만 한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대립 상황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공통공약이 120개가 넘는다며 이 공약들을 지금 바로 이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총선에 앞서 민생 공약부터 실현하려면 협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총선이 가까워지니 정부와 여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대기업보다 증가율이 낮아서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은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가 308만 7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었으며 이로써 대기업 취업자 비중도 10명 중 1명꼴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6년 연속 증가해왔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도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대기업보다 증가율이 낮아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에 대기업이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더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대면 업종이 많아 고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양극화가 2분기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고 스마트폰 가운데 배터리 성능이 조작됐거나 중국산 짝퉁 부품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죠. 이런 제품을 만여 대나 유통해서 약 3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총책인 A씨 등 4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의 중고 스마트폰 매장 5곳을 열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앞서 이들은 수리기술자 13명을 고용하고 짝퉁 부품 밀수입자 2명을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고는 중고 스마트폰을 산 뒤 노후한 부품을 밀수한 짝퉁으로 바꾸고 배터리 성능 숫자를 조작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품 15억 원어치를 자신들의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상기간이 남은 제품은 내부에 전기적 충격을 가해 기기 결함인 것처럼 꾸며서 서비스 센터에서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다가구 주택. 원래는 전체 세대가 피해자고 또 전원이 동의해야 매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피해자만 동의해도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 다가구 주택의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LH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들이 동의해 사전 협의를 신청하면 매입할 수 있게 요건을 변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 가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 동의만 있어도 매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LH는 매입 요건 완화를 통해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살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임차인도 시세의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살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발표돼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10년에 한 번씩 농지관리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관리 기본 방침을 10년마다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부 계획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유명한 겨울철 부츠 브랜드죠. 어그와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외 쇼핑몰 피해 신고 건수가 많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와 관련한 해외 쇼핑몰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며 주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 쇼핑몰 4곳의 어그부츠 판매 관련 피해 상담은 총 19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서 산 제품을 받지 못했고 취소와 환불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SRT 승차권 구하기도 어려워졌죠.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가 늘자 SR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석 고속철도 운영사 SR은 당근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설 명절 SRT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팔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R은 불법 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암표 이용이 적발되면 최대 30배의 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찬바람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륙 지역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일부 경북 내륙은 한파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9도로 어제보다 11도나 낮아졌는데요. 내일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됐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서부, 경북 북서 내륙과 일부 강원 내륙,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60cm 이상, 전북 서부와 전남 서해안에는 2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북 동부엔 3에서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